안녕하세요. 협박 경영기술 김찬입니다. 오늘 그 LMS 3교시째 이제 근육을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마무리 시간인데 그 제가 좀 이렇게 해보면서도 이렇게 느끼는 게 좀 쉽지 않다. 여러분 더 많이 느끼겠지만 그 한 학생이 저한테 그 문자를 보낸 학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해부하기 어려운데 공부하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제가 아직 답을 못했는데 저도 그래서 일단 이 자리에서 말할 수 있는 거는 해부학은 사실상 그래요. 이렇게 제가 말했듯이 기초학문이다. 기초학문이다. 그래서 1학년 때 배운 것이 3학년까지 쓰는 어떤 그 기초학문이기 때문에 그 착실히 좀 무모하게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아니면 여러분들의 적용 뭐 개인마다 틀리겠지만 일단 해석 같은 경우는 명칭을 외운다면 그림을 좀 그려서 번거롭더라도 뭐 그림은 뭐 잘 그리든 못 그리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림을 그려서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그 뼈의 명칭이나 그러면 뭐 만디불이라면 만디불 이렇게 하악을 그려서 여기가 만디불 해서 만디불 이렇게 쓰고 그다음에 상악 그래서 그 뭐 상악을 쓴다든가 그다음에 자이고마틱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각각의 그림을 그 명칭을 영어로 쓰는 방법 그 방법이 저는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공부하는 방법은 그렇게 그림을 그려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문제집을 한번 풀어보라는 것도 괜찮아요. 문제집. 뭐 지식 갖다 머리 넣는 게 아니라 어느 뼈가 어디에 같이 있고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그 학문의 어떤 윤곽을 보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를 풀면 어떤 좀 윤곽이 잡힙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제가 이제 그 문제를 좀 드린다고 했는데 아니 뭐 아니 못 드렸어요. 저도 그래서 자료를 준비 중에 있으니까 문제를 제가 드리면 문제를 가지고 한번 풀어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이 공부 방법이 좀 정도는 없습니다. 뭐가 딱 좋다. 하지만 개인별로 맞는 공부 방법이 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골드락존 얘기했듯이 나에 맞는 공부 방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번 시간에 이렇게 잠깐 말씀드리고 좀 여러분들 하다 보면 이제 저도 이게 딜레마에 빠지는 부분이 뭐냐면 그 잠을 얼마만큼 잘 자느냐에 따라서 그날 컨디션이 좋아지기도 하잖아요. 그죠? 잠을 얼마만큼 자느냐에 따라. 근데 이제 사람마다 잠자는 시간이 다 틀리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교수가 이제 저희 강의 한번 저번에 들었을 때는 그런 말을 한번 하더라고요. 그 잠을 잘 때, 그러니까 그날 자고 나서 그날 전날 잔 거를 그 뭐 4시간, 뭐 4시간, 7시간, 8시간 뭐 상관없이 잠잔 시간하고 자고 나서 컨디션을 A, B, C, D 이렇게 단계별로 나누라는 거니까 그거를 한 뭐 그 강사는 1년 동안 하라고 하는데 1년 동안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 내용을 예를 들어서 한 달 정도 기록을 해보는 거예요. 자고 나서 내가 4시간 잤을 때 아니면 7시간 잤을 때 각각의 내 컨디션이 최상은 A 뭐 제일 안 좋을 때 예를 들어서 뭐 5시간 잤는데 안 좋다 그럼 C나 D 이렇게 표시를 해서 한 달 동안 통계를 그 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봐서 내가 어느 시간 잔 것이 적게 잔 것이 가장 많이 잔 것이 각각 틀리기 때문에 어느 시간 잔 것이 가장 컨디션이 좋냐 그걸 찾아서 최적의 수면 시간은 내 수면 시간은 몇 시다 몇 시간이다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마다 기능이 틀리기 때문에 설사 우리가 해박을 보면서 그 뭐 지난 시간에 제가 그 근육도 기능적 분류하고 뭐 형태학적 분류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지만은 그 내용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뭐 수면 같은 건 기능적이잖아요. 기능적 분류. 그렇지만 우리가 지난 그 시간에 그 내용 뭐죠? 그 근육을 배울 때 어떤 그 머리 덮개 근육 사람은 똑같잖아요. 어떤 형태학적으로는 이렇게 저도 참 신기한 게 사람마다 어떤 근육이라든가 뼈가 동일하고 어떤 모양도 동일하고 그런 부분이 형태학적으로 잘 이렇게 똑같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쓰는데 일단 지난 시간에 저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마근하고 뒤통수근이 붙어 있는 것이 뭐냐.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모상건막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일단 그런 것들이 좀 사람마다 기능적으로는 다 그 틀리지만 형태학적으로 좀 아까 얘기한 형태학적으로는 그 똑같은 것 같아요. 형태학적.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한번 좀 본다면 생각해 본다면 어떤 해부학을 배우면서도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뭐랄까 근데 관절도 우리 그 해부학 배우니까 좀 제가 빗대서 얘기하는데 관절도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평면 관절도 있고 뭐 절구 관절도 있고 여러 가지 관절이 있듯이
그런 부분이 사람마다 기능적이 아니라 형태학 좀 비슷한데 기능적으로 어떤 잠을 자는 수면 양은 틀리다. 또 그런 얘기를 제가 수업 시간에 잠깐 수업 전에 이렇게 좀 사담을 했는데 그 내용을 수업 전에 좀 제가 아까도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브레인 워밍업 이렇게 브레인 워밍업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서 보시면 들으시고요. 하여튼 제가 수업은 이렇게 다시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또 오늘 근육계통 마지막인데 하여튼 최대한 해서 제가 끝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쉽지 않은 과목인데 하여튼 여러분 잘 따라와 주시고 잘 공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하여튼 정도의 공부에 정도는 없다. 내 골드락존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공부하는 방법은 스스로가 잘 찾아서 어떤 면이 나한테 도움이 되고 어떤 면이 좀 이렇게 안 되는지 그런 부분을 좀 잘 구분해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강의 이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학습 목표는 저번에도 계속 말하는데 오늘 할 거는데 이렇게 발 근육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리 근육 일부 하고 발 근육을 끝날 것 같으니까 오늘 최대한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제 종아리 근육입니다. 종아리 근육에 대해서 그러니까 세 번째 다리 근육의 어떤 세 번째 종아리 근육입니다. 다리 근육의 세 번째 종아리 근육. 종아리 근육 같은 경우는 종아리 앞에 있는 편 근육군하고 그다음에 뒤에 있는 굽힘 근육군 그리고 가에 있는 가쪽 근육군 페로니얼 머슬이라고 그래요. 가쪽 근육군 세 개의 근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위팔이 팔목 주위와 같이 발목 주위도 근육이 쌓고 있는 근막이 두꺼워져서 어떤 편근과 필대 편근 그다음에 굽힘근 지지대를 형성해서 발의 어떤 연장되는 힘줄에 고정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먼저 편근육군입니다. 일단 그림을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편근육군은 어떤 종아리 앞쪽에 있는 세 개 근육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세 개 근육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근육은 정강뼈 안쪽에는 없고 가쪽에 즉 정강뼈와 종아리뼈 사이에 관찰됩니다. 티비아하고 피불라 사이에 정강뼈와 종아리뼈 사이에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았을 때 종아리 안쪽에 앞정강근, 전경골근이라고 합니다. 전경골근. 그 다음에 가쪽에 4개의 힘줄로 되어 발등으로 주행하는 긴 발가락 편근, 장지신근이라고 합니다. 장지신근이 관찰되고 이 두 개의 근육 사이에 긴 엄지편근, 장무지신근, 긴 엄지편근, 장무지신근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편근육 3개는 일단 긴 엄지편근, 그 다음에 긴 발가락 편근, 그 다음에 앞정강근, 이렇게 앞정강근, 긴 발가락 편근, 그 다음에 긴 엄지편근,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긴 발가락 편근 아래에 가쪽 부위에 갈라져 나오는 작은 근육이 셋째 종아리근, 여기 셋째 종아리근 제3비골근이라고 부르고요. 편근은 모두 깊은 종아리 신경이 지배를 받습니다. 깊은 종아리 신경의 지배를 받고 편근은 또한 종아리와 발등을 접근시키는 발등 굽힘을 작용을 하는 것이 기능입니다. 그럼 표를 볼까요? 그러니까 종아리 근육의 어떤 편 근육의 종류, 앞 정강근, 그 다음에 긴 발가락 편근, 그 다음에 긴 엄지 편근, 그 다음에 셋째 종아리 근 이렇게 4개로 구성되어 있고 이은 곳과 닿는 곳, 지배 신경 작용은 그래서 바닷가에 뜻이죠.
발등 굽힘이라든가 또는 발가락 펴, 그다음에 발등 굽힘 이렇게 각각의 기능들이 있습니다. 내용을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종아리 근육의 어떤 굽힘 근육입니다. 굽힘 근육. 그래서 종아리 뒤쪽에 있고 얕은 근육층과 깊은 근육층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정강신경, 경골신경, 티bial 류부, 경골신경의 지배를 받고요. 그 다음에 굽힘근은 종아리와 발등을 멀리 떨어지게 하는 어떤 발바닥 굽힘 작용을 합니다. 발바닥 굽힘 작용. 굽힘근은 어떤 종아리와 발등을 멀리 떨어지게 하는 발바닥 굽힘 작용을 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종아리 근육의 어떤 굽힘 근육과 얕은 근육층인데요. 어떤 그림을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얕은 근육층은 종아리를 뒷면에서 보았을 때 종아리 안쪽과 가쪽에 두 개의 힘살로 구성되어 있는 장단지근, 우리 쉽게 말해서 장단지근, 그죠? 장단지근 가쪽 갈래하고 안쪽 갈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복근 외측도 하고 비복근 내측도 이렇게 관찰되고요. 그 다음에 장단지근 깊은 곳에는 넓고 얇은 근육인 가자미근, 가자근이 있고, 그 다음에 가자미근 안쪽을 따라 얇은 힘줄로 구성되는 장단지 빗근, 그래서 장단지 빗근이 주행하고 있습니다. 족저근이라고 해요. 장단지 빗근이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단지의 두 개 잎살과 가자미근을 합해서 종아리 세 갈래근, 이렇게 장단지 가쪽 갈래근, 그 다음에 장단지 안쪽 갈래근, 요거하고, 그 다음에 가자미근을 합해서 종아리 세 갈래근, 그러니까 하퇴 삼두근이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아리 세 갈래근 세 개의 힘줄은 합해져서 어떤 강인한 발꿈치 힘줄, 종골건식, 그러니까 종골건이라고 하는데 칼카니알 텐더리 해가지고 아킬레스건이라고 하죠, 여러분. 아킬레스 힘줄이 돼서 어떤 발꿈치뼈 뒤쪽에 부착을 합니다. 발꿈치뼈 뒤쪽에. 그러니까 그 아킬레스건이, 이것도 아까 얘기한 세 개 근이죠. 그 세 개 근이 뭐냐면 장단지 가쪽 갈래근, 그 다음에 장단지 안쪽 갈래근, 그 다음에 가자미근, 이 세 개가 종아리 세갈래근, 그래서 아킬레스 힘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종아리 굽힘 근육군의 얕은 층 근육의 비교를 표한 겁니다. 참고해서 보시면 장단지근, 가자미근, 그래서 장단지 빗근 세 개가 아까 아킬레스건이라고 말을 했고, 요 신경은 정강신경이 지배를 받으며 작용은 일단 발바닥 굽힘이라든가 무릎 관절 굽힘 이렇게 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아리 근육의 굽힘 근육군, 어떤 깊은 근육층입니다. 깊은 근육층. 그림을 보면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깊은 근육층은 어떤 4개의 근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깊은 근육층은 4개의 근육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얇은 근육층을 제거하면 종아리 위쪽에 비스듬히 가로로 주행하는 오금근, 슬와근이라고 그래요. 슬와근, 오금근이 관찰되고, 그 다음에 종아리 가쪽에서 안쪽으로 긴 엄지 굽힘근, 장무지굴근, 긴 엄지 굽힘근이 보이고, 그 다음에 뒷정강근, 여기 보죠? 뒷정강근, 후경골근이라고 합니다. 뒷정강근의 4개의 힘줄로 갈라지는 긴 발가락 굽힘근, 여기 4개의 힘줄로 갈라지는 긴 발가락 굽힘근이 차례로 위에서 아래로 발달되어 있습니다. 종아리 굽힘근의 어떤 깊은 근육층을 비교한 건데요. 참고서 보면 아까 얘기한 대로 오금근, 뒷정강근, 그 다음에 긴 엄지 굽힘근, 긴 발가락 굽힘근. 그러니까 지배신경은 정강신경이고 작용은
넋다리오 가쪽 돌림이라든가 정강뼈 안쪽 돌림, 그 다음에 엄지발가락을 굽힌다든가 둘째, 다섯째 발가락을 굽힌다든가 이런 기능을 하는 것이 어떤 종아리 근육의 어떤 굽힌 근육의 어떤 깊은 근육층에 있는 네 가지 근육의 어떤 기능입니다. 다음은 종아리 굽힘근의 가쪽 근육군, 그러니까 비골 근육군이라고 해요. 페로니얼 머슬이라고 해서 그림을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쪽 근육군, 비골 근육군, 종아리 가쪽 부위, 즉 종아리뼈에 부착하여 있는 근육으로서 어떤 긴 종아리근 장비골근이라고 해요. 페로니어스 롱거스라고 합니다. 장비골근하고 그다음에 짧은 종아리근 단비골근 그래서 페로니어스 브레비스라고 표현하고 단비골근으로 구성되어 있고 긴 종아리근 여기 긴 종아리근은 그러니까 베로니어스 롱거스는 긴 힘줄로 되어 있고 발바닥을 가로질러 엄지발가락 쪽으로 주행을 합니다. 엄지발가락 쪽으로 주행을 합니다. 여기 지금 좀 아까 본 종아리 가쪽 근육의 비교표입니다. 그래서 긴 종아리근, 짧은 종아리근. 그래서 종아리근 이는 곳과 닿는 곳 지배신경은 얕은 종아리 신경이 지배를 하고 작용은 발을 가쪽으로 번진다든가 발바닥을 굽힌다든가 요 근육이 종아리 근육의 어떤 그 비골 근육군의 가쪽 근육군에 해당하는 근육입니다. 다음은 다리 근육 네 번째 발의 근육입니다. 발의 근육. 발의 근육은 어떤 발등 근육과 발바닥 근육으로 분류를 하고 발등보다는 발바닥에 많은 근육이 분포하고 있어서 발바닥 근육은 다시 세 개 근육군으로 나눕니다. 발바닥 근육, 플랜터 머슬이라고 해요. 세 개 근육군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먼저 발의 근육 중에 어떤 발등 근육은 뒤쪽, 등 쪽, 어떤 반대말 맞죠? 그러니까 도잘은 뒤쪽, 등 쪽이고 이 반대말은 벤트럴, 앞쪽, 뒤쪽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뭐 그림 한번 볼까요? 발등 근육은 짧고 작은 두 개의 근육인 짧은 엄지편근, 단무지신근이라고 해요. 단무지신근 여기 단무지신근 익스텐서 할로시스 브레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짧은 엄지편근이 있고 그 다음에 짧은 발가락 편근 익스텐서 디지트론 브레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짧은 발가락 편근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근육은 깊은 종아리 신경을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뭐 딥 페로니얼 러브라고 하나요? 깊은 종아리 신경의 작용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짧은 엄지편근 여기 짧은 엄지편근 익스텐서 할루시스 브레비스 그 다음에 짧은 발가락 편근 익스텐서 디지트론 브레비스 이렇게 있습니다. 발등 근육 비교표예요. 좀 아까 하연. 그래서 짧은 발가락 편근, 짧은 엄지 편근. 그래서 지배신경은 깊은 종아리 신경이 지배를 하고 그 다음에 둘째, 넷째 발가락을 편대든가 엄지를 펴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참고해서 봐주시고요. 다음은 발의 근육 중에 발바닥 근육이다. 발바닥 플랜트 머슬 그림을 한번 볼까요? 발바닥 근육은 손바닥 근육과 마찬가지로 근육의 수가 많고 비슷한 배열 상태가 보이나 단조롭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중을 지탱하기 위해서는 발바닥 중간에 짧은 2에서 5번째 발가락 굽힘 발가락 근육과 여기 굽힘근 그 다음에 발바닥 네모근이 보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체중을 지탱하기 위해서. 그래서 발바닥 근육은 정강신경에서 나오는 안쪽 및 가쪽 바닥신경, 뭐 미디얼 앤 렉터럴 프렌터 너브라는 신경이라고 해요. 거기에 신경을 지배를 받는다고 합니다.
다음은 발바닥의 근육의 어떤 엄지발가락의 근육입니다. 엄지발가락. 그림을 볼까요? 엄지발가락의 근육은 엄지발가락의 어떤 굽힘, 모음, 벌림을 하는 근육인데 어떤 짧은 엄지 굽힘근, 여기 짧은 엄지 굽힘근, 플렉서 할로시스 브레비스라고 합니다. 플렉서 할로시스 브레비스, 짧은 엄지 근육근, 그 다음에 엄지 모음근, 두 개 있죠. 엄지 모음근, 액터터 할로시스, 어덕터, 어덕터죠. 어덕터 할로시스, 반대가 돼 앱덕터죠. 그래서 모으는 근육이 어덕터 할로시스, 그 다음에 엄지 벌림근, 그래서 앱덕터 할로시스, 앱덕터 할로시스. 그래서 저희가 첫 번 시간에 배웠던 어떤 해박 운동의 용어, 어덕터, 앱덕터, 이렇게 모음근, 벌림근, 그러니까 모음, 벌림 이런 표현을 쓰니까 용어도 뭐 의학 용어에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많이 배우실 거예요. 그래서 뭐 어덕터, 앱덕터 이 내용도 해박 용어에서도 이렇게 이용하고 쓴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어떤 발바닥 근육 중에 어떤 새끼 발가락 근육입니다. 새끼 발가락 근육. 그림 한번 볼까요? 새끼 발가락 부의 근육은 새끼 발가락의 어떤 굽힘과 벌림 작용을 하는 근육인데 짧은 새끼 굽힘근, 그죠? 단소지 굴근이라고 해요. 단소지 FDMB, FDMB, 플렉서 디지타이 미니마이 브레비스. 그래서 플렉서 디지타이 미니마이 브레비스라 해가지고 단소지 굴근, 짧은 새끼 굽힘근이 있고, 그 다음에 새끼 벌림근, 새끼 벌림근 해서 AMD, 앱덕터 디지타이 미니마이. 그래서 소지 외전근, 새끼 벌림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또 하도 얘기했지만 모으다, 벌리다, 어덕터, 앱덕터 그 자체가 그 어떤 용어에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끼 발가락 근육은 두 개, 짧은 새끼 굽근, 플렉서 디지타이 미니마이 브레비스, 그다음에 새끼 벌림근, 앱덕터 디지타이 미니마이 이렇게 두 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어떤 발바닥 근육 중에 발바닥 사이 근육, 발바닥 사이 근육을 한번 볼까요? 발바닥 사이 근육은 발바닥의 피부와 발바닥 넓힘줄, 그러니까 족척 건막을 제거하면, 그러니까 족척 건막이라는 게 플랜터 에퍼 뉴로시스. 그래서 족적 건막을 제거하면 제일 먼저 짧은 발가락 굽힘근, 짧은 발가락 굽힘근, 플렉서 지트롬 브레비스, 단지 굴근이 관찰되고, 그 다음에 이 근육 깊은 곳에 어떤 뒤쪽에 발바닥 내목은 족척 방향근이라고 합니다. 족척 방향근, 쿼드레이터스 플랜티, 족척 방향근이 있고, 그 다음에 앞쪽에 벌레근, 충향근이라고 합니다. 충향근, 럼브리컬즈, 충향근이 있고, 그 다음에 뼈 사이근, 보이죠? 뼈 사이근이 위치하고 있다. 그래서 그 뼈 사이근은 등 쪽 뼈 사이근과 발바닥 사이근이 있는데 그림은 일단 등 쪽 발바닥 사이근입니다. 등 쪽. 도자리라고 써 있죠. 도자리 등 쪽인 거 아시죠? 도잘 표현이 등 쪽인 거 아실 겁니다. 그럼 등 쪽 반대는 뭐죠? 배 쪽, 벤트럴. 그래서 인체 앞면에 가까운 쪽에, 즉 배 쪽 방향입니다. 배 쪽 방향. 그래서 우리가 인체 방향에 대해서 또 첫 시간에 배운 내용이니까 한번 상기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여기까지 어떤 근육 계통에 대해서 3시간 대면교를 했고, 그 다음에 LMS 3시간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우리 인체의 근육이 그 60여 개, 우리 그 인체에 어떤 600여 개, 그러니까 우리 인체 근육이 600개가 있죠? 600개가 있는데 우리가 다 기억할 수는 없어요. 다 기억할 수는 없고,
하지만 우리 학습 목표에 나와 있는 큰 그 가지 정도, 큰 명칭 정도는 기억할 것 같고, 특히 특징적인 기능이 있는 근육. 그러니까 그거는 구성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척추세원근, 그다음에 뭐 햄스트링근, 그다음에 회전근개 이렇게 구성. 그 내용도 제가 이제 수업 때 강조한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중간고사뿐만 아니라 국가고시에 이제 그런 부분 특징 지문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뭐 날씨도 골디락존인 것 같아요. 오늘 날씨도. 근데 하여튼 어떤 여러분 수업하느라 오늘 고생 많이 했고요. 다음 시간은 대면 강의입니다. 대면 강의.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순환기계 강의를 할 거고요. 하여튼 뭐 여러분이 공부한 만큼 여러분들이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좀 뭐 오늘 제가 이제 주말에 강의를 찍습니다만 여러분들 이 내용을 이제 언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이렇게 보실 텐데 하여튼 학교 다니시면서 하여튼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꼭 다니면서 제 이번에 LMS 주제는 골드락존입니다. 골드락존. 꼭 골드락존을 찾으라는 거. 나에 맞는 운동이나 나에 맞는 어떤 공부 방법, 나에 맞는 어떤 취미 생활, 어떤 골드락존을 찾아서 만족된 어떤 생활을 하시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꼭 당부드리고 싶고, 하여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3시간 동안 고생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